첫 번째 상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매수가는 33만 4천 원이고요. 비중 15% 들고 계십니다. 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은에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굉장히 뜨거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아무래도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삼성 SDI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삼성 SDI는 저희가 운 좋게 아마 2주 전인가요? 파리 전기차 얘기를 할 때 왜 LG화학이 아니고 왜 삼성 SDI냐고 우리 또 앵커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받은 적이 있네요. 이따 먼저 수익이 나 계시네요. 수익 축하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전기차 관련선 셀 3사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있고 LG화학이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항상 탑은 삼성 SDI를 뽑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삼성 SDI가 탑이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는요. 전 세계장에서 마켓셔가 제일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큰 업체는요. 삼성 SDI가 아니라 바로 LG화학입니다. 근데 LG화학이나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나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LG화학을 가장 비교를 많이 하니까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가 차지하는 전체 매출의 비중이 작습니다. LG화학은 말 그대로 화학회사이기 때문에 화학의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전체 회사에게 크게 증가되는 이런 모습들을 상대적으로 삼성 SDI보다는 작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삼성 SDI는 어떤 분야? 일단 먼저 우리가 먼저 전기차가 대세다 그러는데 먼저 이것도 맞아. 빅픽처를 알아야 됩니다. 전기차가 왜 대세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제 친환경은 너무나 잘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레벨 어디까지 가 있는 레벨 2까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자율주행차에서 앞서가는 게 어디냐면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레벨 3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자율주행차는 아니에요. 그럼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보통 어느 정도 단계 와야 이거 자율주행인데 라고 했냐면 레벨 4까지는 가야 자율주행입니다. 레벨 4는 뭐냐면 우리가 차를 탔을 때 우리가 그냥 차를 탄 다음에 뭐랄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책을 봐도 되고 영화 한 편 보면서 내가 가고 싶은 그러면 참 좋겠죠. 우리가 고향 찾아갈 때 그냥 자율주행차로 뭐 부산 어디 아니면 뭐 여수 어디 이렇게 해놓으면 갈 때까지 그냥 가족들하고 아니면 게임도 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레벨 4부터가 그겁니다. 그럼 레벨 5는 뭘까요? 레벨 5는 아예 사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벨 5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수준은 레벨 2 정도까지 있고 가장 빠른 게 테슬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전기차 얘기하면서 자율주행차를 얘기하느냐?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가 우리가 내연기관이라고 그러죠. 내연기관의 그 자동차 부품수하고 그다음에 수소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수하고 어느 게 많을까요? 당연히 내연기관이 부품수가 많죠. 내연기관차보다 수소차가 부품수가 작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부품수가 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통 예전에 어머님들 아들 딸 많이 낳았을 때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죠. 자녀분들이 많으면 또 신경 쓸 것도 많죠. 자동차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품수가 많아지면 고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자율주행차 더군다나 우리가 운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계가 해줬을 때 고장이 나느냐 안 나느냐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맥점은 어디 있느냐? 바로 부품수가 작은 전기차다. 그래서 친환경 말고도 자율주행차 때문에 전기차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몇 가지 재료도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바로 삼성과 현대 그죠? 이재용 부회장하고 저희상 부회장이 만났죠. 어디서 만났는지도 아시죠? 바로 삼성 사업장에서 만났습니다. 천안인가 삼성 사업장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둘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삼성과 현대는요. 좀 좋지 않은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가 자동차 했을 때 삼성 이건희 회장 때 삼성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했었죠. 현대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시장에 진입한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나 기아차나 지금 전기차 배터리 쓰죠. 삼성 거 같습니다. 어디 거 쓸까요? 그렇습니다. LG 거하고 SK 이노베이션 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년부터 아직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지 않은데 내년부터 드디어 삼성 SDI 걸 갖다가 같이 장착해서 쓸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차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뭐 지금에 나와 있는 PR, PBR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은요. 뭘 봐야 되냐면요. 미래 성장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얘가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합니까? 저희가 아마 저희가 당연히 운 좋게 얘기할 때가 아마 여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주가가 살짝 조정받았을 때 2주 전이니까 딱 여기였겠네요. 예. 딱 우리가 여기에서 요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였는데요. 그죠? 여기가 대략 한 가격을 보면 30만 원대였었는데 운 좋게 한 7일간 올라갔다가 얘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잔파동은 조정받아야 되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바로 내년서부터 바로 현대에 드디어 장착되게 된다는 건 첫 번째고요. 또 하나 아직은 이게 뭐 그냥 기대감 반, 뭐 희망 반, 우려 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자동차에서 가장 넘버원, 전기차 중에서 넘버원은 어디냐면 테슬라죠. 근데 이 테슬라에 지금 들어가는 모든 이 전기차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쓰냐면 파나소닉 배터리 갖다가 씁니다. 이 테슬라가. 그런데 지금 삼성 SDI가 하는 것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우리가 보통 NCA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기술이 굉장히 높으려면 코발트 값이 워낙 부품 값이 비싸고 또 이 하이 니켈 함량이 굉장히 커야 이게 기술력이 인정받는데 바로 삼성 SDI가 바로 NCA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앞으로 테슬라에서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느냐. 이게 또 잠재된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없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전기차 분야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뒷배경은 얘는 성장성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얘 지금 보면요. 39만 3,500원. 그러면 대략 우리가 가격의 마디존이 얼마냐면 한 40만 원. 우리가 보통 앞에 단위가 바뀔 때가 한 번씩 흔들려요. 그걸 마디존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가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다 두드맞은 것은 40만 원대를 두고 얘가 가격의 마디존에서 한 번 흔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거고 장기적인 매매하는 거 좀 나눠집니다. 내가 수익이 다행히 뭐 밑에서 잡아서 수익이 크다 그러면 대략 한 40만 원대에서 약간 흔들 수 있으니까 뭐 한 3분의 정도라든지 일정 부분은 내가 올라갈 때 일정 부분은 챙겨주는 건 yes, okay. 먹은 다음에 챙겼는데요. 그런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얘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 말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림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월봉입니다. 월봉 한번 보시죠. 월봉 한번 보시면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배워야 삽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거든요. 얘가 여기 2년 동안 2 years 2년 동안 묵혔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1년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장은 더군다나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한 4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종목에 대한 저의 의견은 끝난 거 아닐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롱텀 베팅주, 장투 베팅주라고 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흔들 겁니다. 40만 원대, 특히 50만 원대 같은 한 번씩 흔들 겁니다. 그땐 조금씩은 내가 좀 떨린다? 그래요? 그럼 조금씩 좀 줄이십시오. 그러나 큰 맥의 흐름은 전기차는 우리 산업을 볼 때는 제2의 반도체가 되지 않느냐 측면에서는 중장이 좋고요. 마침 또 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것이 있죠. 에코프로 BM 같은 거 많이 올라가죠.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 전기차 부품의 주요 부품들 있죠.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쭉쭉쭉 있잖아요. 근데 바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이 삼성향입니다. 삼성 쪽에서 매출 발생하니까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단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맥을 보고 매매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 내가 조금 흔들리면 한 3분의 1 정도는 한 40만 원, 거기서 한번 대신 내려갈 때는 여전히 매수가 있다. 한번 보시죠. 그죠? 결국은 이게 이제 각도라는 건데요. 올라갈 때는 가격으로 상승하고 조정은 기간으로 주고 올라갈 때는 가격으로 상승하고 그럼 또 조정은 기간으로 주겠죠. 여러분들 항상 미래를 꿈꾸는 거,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 제가 TV에서 자주 얘기하죠. 10년 만에 보통 기본 10배는 기본이고 30배, 50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경제 사이클하고 같지는 않지만 이런 섹터들은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미래 성장성을 봐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40만 원 선 도달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꾸준히 가져가 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한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4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언택트 시대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언택트 소비 바람을 타고 이 종목 꾸준히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소장님 더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소위 그 패러다임 시프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아마 방송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사스가 바로 알리바바를 탄생시켰다. 아주 제가 뭐 누차 뭐 정말 말 그대로 요새 미스터트롯에서 유행하는 노래들 보면 뭐 노래들 많이 부르듯이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2003년도가 사스가 오히려 위기가 알리바바를 탄생시켰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가 바로 우리의 쿠팡을 탄생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바로 언택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군들이 바로 이제 이런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이 어떠냐면 예전 같으면 특히 이번에 하나 느낀 거에 있어요. 제가 보통 어떤 위기가 터지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걸 뒤집어 엎고 성장주 종목군들이 말 그대로 성장 가도를 달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군단들이 조금씩은 메워주는 그 현상이 생기죠. 그 다음에 요번에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년층 이런 분들은 보통 이 인터넷으로 뭘 주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가장 이것도 뭐 제 얘기를 저도 사실 물건을 살 때 워낙 바쁘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대신 주문해 줍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서부터 소위 이 온라인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독에 빠지더라고요. 괜히 뭐 살 거 없을까 이렇게 자꾸만 뒤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는 소위 인터넷 주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다라는 점에서 결국 향후 미래 성장성 여전히 높습니다. 그럴 때 오늘은 좀 딴 거 하나 할게요. 요 밑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런 교육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마틴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50과 121선서부터 240선이거든요. 어떤 회사가 계속 지속 성장하는 회사들은요. 밑에 바탕 하단에 110과 240을 깔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61선까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더 큰 무거운 어떤 빅픽처의 그림은 이 110과 240. 이거 우리가 마틴 게일종이다라고 합니다. 얘가 이렇게 살아서 얘가 넓어지고 있죠. 이게 넓어지고 있는 회사들은 성장주들입니다. 다만 요거는 약간 대응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종목은 5일선 쌍봉이잖아요. 모양이 살짝. 이게 만약에 5일선 쌍봉 위에 요 20선 아래 내려가면 얘는 단기 조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주가가 완전하게 소상 끝날 때는 여기 보시죠. 얘가 이미 앞에 이 선을 돌파하고 올라가 있죠. 이렇게요. 그럼 얘는 내려와도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요? 맞아요. 얘가 점점 올라오는데 이 내려가면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런 종목군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바꾸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중장기로 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은 우리가 보통 중간에 마디라는 게 있는데 그 마디는 요 20선이 꺾어지게 될 때 요 마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면 오리 얘가 2선 깨고 내려간 다음에 밑에 6선 올라오죠. 얘가 정배를 구해야죠. 얘는 밑에 6선 가까이 오면요. 또한 여긴 지금 사실은 높아서 신규로 진입하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수익을 올리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 요거 20선을 깨지면 한 절반 정도는 내가 호흡을 좀 조절한다. 하지만 위에다 던져도 밑에선 다시 매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역시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시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위에 이런 얘기합니다. 상단을 함부로 닫아놓지 마시고요. 성장주 종목군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점은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종목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냐면 최상 위에서부터 20선이 쌍봉을 줄 때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마디가 옵니다. 이건 얘는 조정받아도 외봉이잖아요. 그럼 없는 사람도 오히려 얘가 외부로 꺾을 때 오히려 못 들어갔던 사람 하단에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이런 20선이 쌍봉을 주냐까지는 일정한 부분들은 가져가라. 다만 약간의 호흡 조절은 여기 5일선 쌍봉 이후에 20선이 꺾어질 때 이때 약간의 호흡 조절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